2021년 평가 언어법 기출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먼저 보시면 6월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겠네요. 대열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출제 포인트는 대명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어떤 걸 대신 받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밑줄 친 문장 안에서 발견되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 전 문장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는 접근을 해야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본다면, 자, 초기의 천문학이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어떤 정보였냐면 언제 작물을 심을지에 관한 정보를 줬다. 그리고 병렬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또 이 초기의 천문학들은 뭘 줬냐면 인간에게 그 인간들의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 방법을 줬다. 뭘 기록할? 시간의 통과와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인간들의 최초의 공식적 방법들을 제공해줬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열이 받는 것은 휴먼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없다. 자, 다음 2번은 출발이 여기서 되고 끝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우선 이제에 밑줄 쳐져 있다는 소리는 동사 계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톤헨지라는 게 있는데, 자, 컴마 동격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4000년 정도 된 돌들의 어떤 띠, 링 같은 것이다. 남쪽 영국에 있는 건데, 그것은 뭐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일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는 건 출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동사에서 수일치, 스톤헨지는 단수니까 is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 3번을 보시면 문장의 출발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where에 밑줄 쳐져 있다는 소리는 출제 포인트는 관계사. 그러면 이제 where이면은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출발해보면 스톤헨지에 대한 그런 기록자들, 위대한 기록자들은 지적을 해왔다. 그 장소를, 어디에 있는 장소? 그 수평선에 있는 지점들을 지적을 해왔다. 그런데 그 수평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겠죠. 당연히 지평선이니까. 어디에서 떠오르냐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지점과 분점이라는 말인데, 자, 그걸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점과 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날짜들이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계절의 시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절기를 나타내는 그런 거 있죠. 날짜들. 그런 거에 중심이 되는 뭐 지점, 분점 이런 뜻인데, 사실 이거를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끊어져서 그거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니까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고, 태양이 떠오른다. rise는 이제 자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가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서 풀어둔 게 맞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헷갈렸으면은 어려움을 줄 만한 요소였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rise까지 자동사, 여기서 완료했어도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출발이 여기서 되고 끝이 여기서 되는데, have been used니까 출제 포인트는 보나마나 태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본다면 돌들은 아마도 심지어 이용되어 왔을 것이다. 뭐 하는데? 일식을 예측하는데. 이렇게 될 텐데, use는 삼형식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해석도 문제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이 될 텐데, discover라는 건 동사겠죠. 근데 앞에 and가 보인다면 약간 소름 돋는데 병렬 구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장의 출발은 여기고 끝은 여기가 되겠죠. 자, 문장이 좀 기네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이 스톤헨지라는 것의 존재 그 자체는, 그것들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문자 기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여기가 좀 해석이 어려웠죠? 조용한 증언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본다면 어떤 말입니까? 스톤헨지의 존재가 증거나 증언이 된다는 뜻이죠. 뭐에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냐면 and 찾으면서 얘가 1번이겠고 얘가 2번이겠죠. 뭐에 대한 증거가 되냐? 스톤헨지라는 존재가 자연의 정기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되고, 또 인간 정신의 능력, 인간 정신 능력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괄호 열고, 그럼 우리의 어떤 정신 능력이냐라고 하면 즉각적인 표면 뒤에 있는, 그러니까 표면 안에 있는 그런 심층적 의미를 살펴보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더 깊은 의미를 그 사건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얘가 B고 얘가 A라는 소리인데, 우리 인간 정신이 겉표면 뒤에를 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낸다, 그런 능력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월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1번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역시 동사 계열일 것 같은데, 출발을 살펴보면 여기서 출발이 되고 끝은 여기서 나게 되겠네요. 자, as far as 를 한번 끊고 주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관심사들의 공통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공통성이라는 것은 쉽게 성취될 수가 없다. 단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는 동사에서 수일 지었다. 문제없죠? 다음 2번으로 가면은, 2번은 2세 밑줄 쳐져 있으면 출제 포인트는 대명사. 이건 아까 말했던 거니까 바로 문장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 출발이 여기가 되고 끝이 여기가 되는데, 자, 먹잇감들은 확신시킨다 포식자에게 모하지 못하도록 그 먹이 스스로를 쫓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을 준다는 건데, 먹잇감이.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아마 노리고 있는 바는 뭐냐면, 먹이라는 게 지금 받는 거는 명확한데 먹이가 주어가 돼 있고 그 대명사인 it이 chase라는 것의 목적어 자리, 의미상의 목적어 자리에 오기 때문에 itself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혼란했을 수 있어요. 문법적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하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먹이를 쫓는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포식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먹이를 받으면서 단수 it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번은 이제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출제 포인트는 관계사가 되겠고, 선행사 찾고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봅시다. 자, 문장 시작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하지만 그러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거긴 항상 강한 보장들이 있다. 강한 보장들,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얘가 선행사일 것이고, 그러면 그 보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 그 시그널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한다? 차라리 믿는 것이 낫다. 그것을, 그러니까 신호를 받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믿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보증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기 때문에 위치는 안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정답은 3번. 다음, 자, 4번은 honest에 밑줄 쳐져 있다는 소리는 품사 선택에서 형용사 부사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것도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했을 때 그 메시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전반적으로 정직하게 유지되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keep이라는 게 오형식이라고 했을 때 원래 능동문장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유지했다 그 메시지들이 뭐 해야만 하도록 정직해야만 하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on이 나온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게 수동태가 된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5번을 보시면 문장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되고 끝은 여기인데 communicate 밑줄 쳐져 있다는 소리는 우리 동사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해석을 해보면 인간들의 경우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일련의 인지적 기제에 의해서. 여기서 열리고 그 인지적 기제라는 것은 뭐냐?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 기제,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라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였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죠? 어떤 정보입니까? 전달되어지는 정보죠. 자기가 정보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능동수동 구분을 해봤을 때 ED, 충분히 정보는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얘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 문제 1번서부터 출발해보면 producing의 빗줄이 쳐져 있네요. 컴마도 있고 하니까 준동사 같은데 느낌은. 자, 한번 가봅시다. 세포라는 것은 태어나는데 뭐로서 태어나냐면 이 오타가 있네요. 여기가 at wins가 아니라 twins, 쌍둥이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끊고 뭐 했을 때 엄마 세포가 분열했을 때 쌍둥이로 태어난다. 우리가 문장이 완벽했죠?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분사구문인데 뭘 만들어낸다?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럼 의미상의 목적어를 표시해보면은 얘가 되겠고,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보면은 뭐 앞문장 전체로 봐도 되고 트윈스가 되는 거, 그 문장 사실을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어쨌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보는 게 맞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같은 경우는 was 밑줄 쳐져 있는데 출발이 여기가 되고 끝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딸 세포는 더 작다. 뭐보다? 엄마 세포보다. 그리고 보통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각각의 세포들은 뭐한다? 자란다. 뭐 할 때까지? 이 세포가 뭐가 될 때까지? 커질 때까지. 뭐만큼 커져야 되냐면 엄마 세포가 컸었던 것만큼. 그러면 얘는 출제 포인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동사는 분명하고 거기서 대동사겠죠. 이게 사실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이 문제에서 혼란을 주기 딱 좋았는데, 아니 이 문장에서는 grow도 있고 become도 있고 was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에는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됐었던, 기계적으로 did를 짓기 쉽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become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혹은 grow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엄마 세포가 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row랑 become이라는 건 상태 변화 동사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자란다, 그렇게 됐다, 크게 됐던 것만큼이 아니고 엄마의 크기만큼이라 뜻이잖아요. 엄마가 큰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as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써도 오히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맥락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겠느냐. 지금 보다시피 맥락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냥 세모를 해놓고 다음 거로 넘어갔어야 된다. 침착하게. 그러니까 나야 해설인이고 잘 아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고 싶었을 거고 앞에 두 개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동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세모를 치고 넘어가 보자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 2번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3번도 역시 만만치가 좀 않았죠. 자, 해석을 해보면
이 셀들이 적절한 크기까지 자란 후에 세포의 신진대사라는 게 변하게 된다. 이거 동사 파악하기도 좀 어려웠겠죠? 해석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자, 이 신진대사라는 게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세포가 뭘 준비할 때까지? 이 세포가 분열을 준비할 때까지 이 신진대사가 변하게 되고, 자, either or B니까 그럼 얘를 우선 2번으로 봐야 되겠고 얘를 1번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포가 분열될 준비가 되든 혹은 이 세포가 성숙해서 그리고 E-1이고 얘가 2-2인 거죠. 성숙을 해서 뭐 할 때까지? 분화할 때까지. 뭘로? 특화된 세포로 분화할 때까지든 그때까지 신진대사가 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자, 동사에서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봐서 여기도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것 좀 약간 내신적 발상인데, 분화라는 게 나눠진다는 건데 하다냐 되다냐 느낌이, 근데 분화라는 게 뭔가 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한글말로. 근데 아까 봤듯이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자, 이거 발견하기 좀 어렵지만 여기도 디바이드를 어떻게 썼습니까? 자동사로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웠다. 이 판단이, 이것도 맥락으로 봤을 때 분화 되다, 수동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해석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서 3번도 역시 조금 어려웠다.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한번 보류하고 넘어가 보자. 이제 실전,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출발하고 어디서 끝나냐면 벗이 있으니까 여기서 끊죠.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겠네요. 자, what은 우선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관계사. 그럼 지금 what은 선행사 필요 없죠? 그럼 뒤에가 불완전하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세포의 신진대사와 그 구조라는 것은 반드시 뭐다? 복잡하다 라는 것이 뭐 할 순 없다? 놀랍진 않다. 즉, 우리 많이 나온 표현이죠? 당연하다는 소리죠. 세포의 신진대사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텐데, 그렇다면 뒤에가 지금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하죠. 그럼 w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정답을 찍었어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2개나 어려움을 줬고, 1교시, 2교시를 거치면서 얻었던 마음의 상처와, 야, 이제 겨우 이제 다 3, 4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5페이지 넘어왔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여기서 많이 깎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항상 시험장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르면 우선 넘어가고 명확한 걸로 찾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실전에 관한 말씀도 좀 드려봤고, 마지막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제 포인트가 형용사 부사겠죠? 가본다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다. 자,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오직 작은 숫자의 부분들로만 되어 있다. 문장 다 나왔죠? 그리고 컴마 나왔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부분들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은 구별되고 잘 정의된 그런 세포의 생명의 그 측면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면 분사구문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being이 생략돼 있어서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럼 얘도 문제가 없다. 독립분사구문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